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년 코인 전망 어떻게 될까요? 자, 창펑차오가 감옥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9월 달이었습니다. 4개월 징역형을 마치고 석방이 됐었고요. 9월에 나왔는데 지금 10월 30, 31일 이제 두바이에서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9월에 출소를 했고 10월에 이렇게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따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감옥에서 CG를 당연히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코인 사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자, 어떻게 답변했는지 뒤를 보시면 아마 나오겠죠. 소개해 드릴 겁니다. 사실 FTX의 샘 뱅크먼도 지금 25년형 구형을 받았습니다. 최소 100년형은 될 줄 알았는데 뭐 고작 25년이냐? 뭐 실제 형기가 더 짧아질 것으로 예측이 뭐 되긴 합니다. 뭐 어찌됐건 이 친구 역시도 감옥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겠죠. 22년이었나요? 23년이었나요? 감옥에 갔을 때 그 간부들 그 무섭잖아요. 잘 보이기 위해서 립 서비스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 조용히 간부에게 귓속말로 솔라나 사세요. 솔라나 사시면 돈 법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코인이 들으셨습니까? 어찌됐건 뭐 이 생각이 났는데요. CG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크립토TV는 아쉽게도 교육방송이기에 아쉽게도 이 코인이 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런 재주는 저나 제 동생에게 없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인터뷰장이죠. 두바이에서 컨퍼런스가 열렸고요.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인터뷰하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은 좀 어떠셨나요? 여름이 감옥에 있었던 때요. 그때 어떠셨냐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웃더라고요. 멋쩍어 하면서 뭐 사실 뭐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푹 쉬었죠 뭐. 뭐 수감 기간에 뭐 할 일이 뭐 있었겠습니까? 사회자가 감옥에서의 삶이 좀 어땠냐? 좀 뭐가 가장 좀 아쉬우셨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CG가 웃으면서 안 좋았다. 하여튼 뭐 안 좋지 않았고 지금이 훨씬 더 낫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장 아쉬웠던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던 것. 자유가 없다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특히 내 가족들, 나랑 친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던 게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었다. 자, 이게 뭐 4개월이었지만 뭐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다음 사회자가 또 다시 묻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질문들 많이 해요. 법원에서 형, 구형, 뭐 4개월 징역을 받았고 벌금은 뭐 천문학적인 벌금을 냈거든요. 공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CG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A는 A 의견, B는 B 의견, C는 C 의견, 사람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법원과 소위 말하는 뭐 어그리먼트를 썼대요. 그러니까 어떤 딜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다. 근데 그걸 내가 다 수용했다, 받아들였다. 자기의 잘못은 뭐였냐? 미국 사용자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으로 제대로 등록을 하지 않았었고, 두 번째, 제대로 된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미국 법원에서 이제 구형을 시킨 건데요. 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구현을 못 시켰다.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내 잘못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그런 명령을 내렸다. 저는요. 이게 제 개인적으로 CG를 2014년도에 그때는 이제 바이낸스가 아니었고 OK링크였네요. 이제 다른 거래소 CTO였는데 그때 제가 한번 초대를 한번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CG 편향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물론 잘못했지만 대인배적인 측면, 특히 우리 뭐 코인뿐만 아니고요.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전 배울 게 상당히 많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저는 대인배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느 나라 뭐 이제 정치인들 보면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하죠. 자, 시즈가 또 계속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목, 그러니까 뭐 그 은행으로서 은행업으로 등록을 안 했고 돈 세탁 이걸 방조했다. 이 죄목으로 자기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감옥에 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역사상 최초요. 그러니까 물론 그 TD뱅크라고 미국의 은행이요. 같은 죄목으로 이제 그 벌금을 우리 돈으로 2조 원 이상을 냈지만 이게 이제 개인에 이렇게 부과한 게 아니고 그냥 회사 전체에서 벌금 그냥 딱 내고 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도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에 가서 깨달았던 사실은 나 이 4개월 구형 받았던 사람 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감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소 5년, 8년, 10년 구형을 받아서 그리고 그렇게 큰 잘못도 안 했대요. 뭐 예를 들면 마리아나 그거 뭐 유통해서 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마리아나는 그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도 많았다 이거죠. 근데 나는 4개월밖에 이거 구형을 안 받은 것은 나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판사가 관대했습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과 운이 나빴다. 이렇게 세상 원망하기 딱 좋은 케이스 아닙니까? 회사에서 5조 원 넘게 벌금 냈고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650억 원 이상 개인적으로 또 냈습니다. 벌금을. 그리고 감옥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갔고요. 자, 돈 세탁 최초 수감자로서 할 말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그 컨퍼런스 뭐 전시회 이런 사람 만나는 직업을 예전에 한 10년 이상 하다 보니 진짜 거인들은 본인의 잘못을 바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남 탓을 안 해요. 이거 다 자기 탓이라고 하고 이것을 계기로 이전과는 또 다른 어나더 레벨로 가버려요. 업그레이드를 시켰던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CG에서 그래서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CG가 얘기를 합니다. 100이면 100 모두 자기만의 의견이 있다. 누구는 뭘 더 잘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형량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냥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영어로 I just move on. 그냥 나는 앞으로 나갑니다. 그냥 저는 이게 굉장히 멋있게 들렸어요. 자, 사회자가 감옥에서 혹시 친구도 좀 만드셨냐? 예, 뭐 CG가 만들었죠. 뭐 이 사람 저 사람 특히 간수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간수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 1위는 무슨 코인 사면 돼요? 였냐고 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한테 저 지금 이제는 그 CEO도 물러났고 인사이더가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속도 지금 여기 안 되지 않냐. 하루에 15분 주는데 그것도 뭐 이제 충분한 시간이 아니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샘 뱅크만과는 조금 이제 다르죠. 사회자가 묻죠. 바이낸스와 현재 우리 당신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 CG가 여전히 그 쉐어홀더라고 이제 주주입니다. 대주주긴 하지만 경영에 대한 어떤 참여도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CEO에서 좀 물러났던 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왜냐하면 7년 동안 CG의 모든 삶을 여기에 갈아 넣었기 때문에 바이낸스 창업해서 지금까지 고생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이게 의역을 제가 하면요. 자기는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고인물이 오래 거기 그대로 있으면 썩는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스텝 다운 시키고 새로운 CEO로 불러들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잘된 결정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CEO 봤더니 나보다 훨씬 잘하고 그리고 그때는 내가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실은 뭐 디파이다 AI다 제가 공부할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잘 모른다. 근데 지금 내가 시간도 많아서 AI 파고 있고 디파이 지금 공부할 시간 많아서 난 지금 굉장히 만족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창업주로서. 그러면서 자기가 왜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인지 4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돈이 좀 있잖아요. 40조 원 있습니다. 그 이제 평가액에 따라서 80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좀 있어서 여러 프로젝트에 난 여전히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운이 좋다. 두 번째, 내 명성이 아예 그냥 지옥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 아직도 내 명성이 살아있더라. 이건 웃으면서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범죄 사실 다 인정한다. 그렇지만 다행은 바이낸스의 고객들이 우리로 인해서 돈을 잃은 사람이 없었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네 번째. 그리고 나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다. 지금 내가 뭐 너무 늙지도 너무 이렇게 젊지도 않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77년생 정도 되거든요. 지금 나처럼 많은 능력과 시간을 가진 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난 여기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한 40대 중반이 돼도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근데 자기는 지금 둘 다 가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회자가 또 평생 코인 거래소 운영 금지라고 들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어디에 좀 투자를 하실 생각이시냐 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묻죠. 근데 CG가 좀 그 언어를 바로 잡습니다. 평생 금지는 그거 아니다. 언론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고 그냥 바이낸스 CEO에서 물러난다가 그 이제 그 동의서에 적힌 전부였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바이낸스로 설사 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당분간 뭐 당분간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두 가지 일을 딱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글 아카데미. 이제 교육하는 곳이거든요. 두 번째는 투자다. 투자에 어디에 하냐? 첫 번째는 블록체인, 두 번째는 인공지능, 세 번째는 바이오. 뭐 저기 그 캐시 우드 저 돈나무 언니도 지금 요거 세 개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전처럼 내가 직접 창업을 하거나 뭐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펀딩이나 정보나 멘토링이나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 투자한다, 멘토링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괄호 열고 닫고 그들이 원한다면 그 창업자들이 원한다면 난 그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제 생각엔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죠. CG가 멘토를 한다면 멘토링 하면 다 달려들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사회자들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던지죠. 전 세계 코인러들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질문 1위 이거다. 2025년 코인 시장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전처럼 매우 긍정적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릴 건 재무조언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쿠션을 좀 깔죠. 단지 나는 과거를 분석할 뿐이다.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비교적 정확한 4년 사이클이 있다. 2013년을 얘기해요. 그때는 명백한 상승의 해였다. 대부분 2012년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지만 그때는 회복의 해였다. 회복 다음에 상승이었죠. 그 다음 2014년, 2015년은 매우 힘든 해였고 저도 이때가 기억납니다. 정말 힘들었고 특히 2015년은 거의 타이 추정을 불허한 지옥의 해였습니다. 2016년 하지만 회복이 됐죠. 회복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회복조차도. 그랬고 2017년 붐 됐었죠. ICO 붐도 있어서 전 세계 글로벌 광풍이 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9년이 또 나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이 회복의 해였다. 뭐 리커버리의 이어였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요. 21년 대상승 기억하시죠? 과거를 토대로 한다면 2024년 올해는 회복의 해다. 지금 뭐 비트코인 이전 최고점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회복의 해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만 한다고 본다. 크립토 산업 크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훨씬 더 커질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코인을 사용할 것이다. 사실상 굉장히 내년을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장기적으로 매우 낙관적이지만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자, 사회자가 조금 더 깊이 파고듭니다. 혹시 크립토 섹터 중에 좀 내년에 이렇게 치고 나갈 것 같은 분야가 있냐? 디파이? 아니면 뭐 밈코인? 이렇게 물어보는데 CG가 조금 당황을 하죠. 나 그렇게 세부적으로 딥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다음에 대박날 코인이 뭐냐 지금 이거 묻는 거 아니냐. 이걸 예측한다는 건 뭐 거의 뭐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 말을 삼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2017년을 언급합니다. 2017년 초까지만 해도 1월, 2월만 해도 ICO가 그렇게까지 광풍으로 될 거라고 예측한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었냐. 6월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제 다 알았겠지만 사실 바이낸스가 언제 창업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다음이에요. 2017년 하반기에 창업을 했었고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의 1위 거래소 어디입니까? 업비트죠.
업비트 역시도 2017년 10월 달에 창업한 거 아십니까? 물론 준비는 그 전부터 했습니다. 2016년부터 했지만 저희 크립토 TV 역시도요. 제 이제 동생이 그 운영을 먼저 하고 있었고 본격적으로 뭔가 좀 영상을 좀 자주 올려보자. 이거는 22년 거의 뭐 10월, 11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동생이 만든 채널에 조인을 했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미 늦었다라고 단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 저희 말고도 더 좋은 유튜버들 사실 많이 있으세요. 지금도 많이 있으시고 바이낸스 업비트가 2014년에 코빗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했잖아요. 2013년이었습니까? 최초가 아닙니다. 최초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늦었다고 단정했으면 바이낸스 업비트는 지금 없는 겁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그런 뭐 의뢰 짐작으로 그러니까 난 안 해. 그것보다는 늦었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 실행력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만 해도 CG가 AI를 블록체인과 서로 결합시키는 어떤 독창적인 회사의 창업자를 만났다. 난 이걸 생각도 못했는데 대단하더라. 앞으로 어떤 분야가 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내가 만나는 창업자들을 도울 뿐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자, 사회자가 또 묻습니다. 크립토 규제, 입법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현재 시점에서 평가해 달라. 뭐 이전 대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그 두바이에서 그 컨퍼런스 했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크립토 규제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뭐 스위스도 그렇죠. 좀 작은 나라에서는 규제가 빠르게 진전이 되는데 큰 나라, 뭐 미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이런 데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규제가 좀 느리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도 많고 고쳐야 될 게 많다. 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제 개인적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2024년 4월 달 판결문 땅땅땅 했죠. 이제 너 그 4개월 동안 가고 벌금은 뭐 5조 원 이상 내고 그걸 내가 받았을 때만 해도 그 직후에 엘리자베스 워런 대표적인 반코인 인사가 그 크립토 뭐 이거 다 뭐 없애야 된다 이런 또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2달이 지났을 때 2023 올해 6월 달에 트럼프가 갑자기 친크립토로 돌변을 합니다. 입장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6월 말이 됐을 때는 공화당뿐만 아니고 민주당까지도 다 프로크립토, 친크립토로 입장을 선회하더라. 그러면서 막 웃습니다. 난 지금 감옥에서 깜빵에 갇혀 있는데 what the hel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일이 도대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냐. 자, 사람들이 코인을 원하고 있고 정부도 그에 맞게 잘 대응하고 있다. 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사회자가 조금은 더 이제 민감한 자, 트럼프냐 해리스냐 둘 중에 누가 코인에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모르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미국 법으로 인해서 충분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 정치, 뭐 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민주당, 공화당 둘 다 친크립토 아니냐? 둘 다 좋은 당이다 하면서 그냥 마무리합니다. 자, 사회자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어떤 법이 그러면 크립토에서 가장 중요할까요? CG가 답을 하죠. 코인을 제대로 분류하는 거다. 특정 코인이 화폐입니까? 상품입니까? 증권입니까? 이것을 분류하는 법이 가장 좋은 필요한 것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FIT21이라고 하는 법이고요. 코인의 대부분 70% 이상은 뭐다? 상품이다라고 하는 그 법이 대선 끝나고 아마 저는 올해 안으로 통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SEC랑 뭐 리플 뭐 소송 뭐 여러 가지 걸려 있잖아요.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민감한 지금 나 충분히 고통받았기 때문에 또 지금 정부 관계자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건 좀 양해해 달라 뭐 이런 표정을 했었고요. 가격 예측 뭐 이런 거는 좀 묻지 말아주셈 하는 이런 표정으로 사회자를 지금 지켜보고 있죠. 사회자가 근데 멈추지 않습니다. 기어코 물어봅니다. 자, 1년 후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년 10월 31일자 비트코인, 크립토 지금 어디쯤 가 있을까요? 뭐 가격이 뭐 좀 어려우면 그래도 대충 어디쯤 가 있을지 얘기를 해달라. CG가 또 당황하죠.
1년 후 가격 예측은 어렵다. 이거 어렵다. 나 못 맞춘다. 다만 미래가 과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1년 후에는 우리는 매우 좋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매우 좋은 곳이라 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표정이 좋지 않죠. 가격은 좀 그만 물어보라는 표정으로 계속 하지만 뭐 이 정도 하고 뭐 넘어가더라고요. 자, 사회자가 다음 당신의 계획이 뭐냐? 그리고 이제 기글 아카데미 뭐 교육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달라. 자, 기글 아카데미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다. 저는 사실 기글 아카데미가 뭐 코인을 가르치는 그런 곳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냥 전 세계 특히 이제 그 뭐 은행 계좌 없는 사람한테 금융 교육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교육 뭐 수학이다 영어다 특히 이제 글을 못 읽는 사람들 또 학교에 갈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한 굉장히 그 스케일이 큰 교육 프로그램 플랫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 7억 8억 명 성인이 글을 못 읽는다. 그중에 3분의 2가 여자다. 어린이들도 3억 명, 4억 명, 5억 명 이 정도가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다. 이거 합쳐보면 총 12억 명에서 14억 명은 교육 자체에 접근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현재 개발된 뭐 교육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뭐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미 선진국 같은 데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CG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뭐 이제 게임 개발자, 뭐 디자이너, 뭐 선생님들, 인공지능까지 합치면 가난하고 소외받는 곳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소위 말하는 오지, 뭐 개발도상국 뭐 이런 데는 가난해서 선생님을 부를 수가 없답니다.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 위에다 앱을 얹어서 안드로이드가 싸다고 합니다. 여기 앱을 얹어서 전 세계 1억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 본다. 사실 뭐 돈 못 벌어도 상관없다. 큰 돈 들 것도 없겠지만 뭐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좀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서 한 해 미국 정부의 교육 예산이 100 빌리언, 130조인데 우리는 이거 2% 돈이면 이 모든 거 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어린이를 교육시킨 다음에 그 아이에게 좋은 양질의 직업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8살만 돼도 AI 태깅을 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자기의 14살 조카 얘기를 합니다. 이 조카가 하나 있는데 12살 때부터 게임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그 숫자가 14,000명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뭐 이제 짭짤한 수입을 남겼다. 15살, 16살이면 웬만한 코딩 다 하고 고객 응대, 그러니까 바이낸스 거래소에 일도 취직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기글 아카데미 들어가 보니까요. 전적으로 무료이며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고품질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하고요. 네 글자로 하면 삶의 이유죠.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취직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학구열에 불타지 않습니까? 뭐 의대 가고 치대 가고 뭐 사명감으로 가시면 전 좋다고 보지만 쉽게 말하면 취직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 필요 없는 사회를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아이들의 교육 데이터, 이 친구는 수학을 잘합니다. 이 친구는 실행력이 좋습니다. EQ가 높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사람 뽑는 고용주들에게 전달을 해서 취직을 돕겠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했더니 이거 끝나고 단체 사진 셀카 제가 다 찍어 드릴 테니까 한꺼번에 나오시면 사고 납니다. 한 명씩 차근차근 나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이거 소개를 드린 이유가요. 뭐 이제 매일매일의 가격 등락 뭐 중요하지만 좀 빅픽처로 한번 봐볼까요? 코인 투자하시는 주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대부분 당연히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이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큰 돈 생기시면 뭐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냐? 집을 사겠다, 차를 사겠다, 여행을 가겠다, 결혼을 하겠다, 효도를 하겠다. 의미가 굉장히 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이거는 근데 길게 보면 개인적인 레벨이죠. 내 가족, 내 어떤 집, 내 결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교육을 하겠다. 뭐 도서관을 짓겠다. 뭐 어디 뭐 그 병원을 짓겠다. 기부를 하겠다. 미션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이제 개인의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일이죠. 약간 이웃을 위해,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코인 투자하시는 이유, 경제적 자유를 얻으셔야 합니다. 얻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잘 되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내 가족들, 내 필요들 채우셔야죠. 개인의 목표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채워졌다면 저는 조금 여기서 더 가볼까? 이제 내가 잘하는 일들, 이제 좀 사시다가 발견하시는 게 있잖아요. 맨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서울에 무슨 강남의 집 한 채가 목표인 것보다는 그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요. 뭔가 내가 이제 받은 건 한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목표가 생겼을 때 이걸 다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저도 미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유자가 돼서 남을 자유케 하는 자. 제가 아무리 남을 돕고 싶어도요. 제가 못 살고 제가 항상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허덕이면 이게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먼저 자유자가 돼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돕는 사람. 저는 이거 굉장히 보람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미션이 사실 뭐 코인 투자에 뭔 상관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야를 조금 넓히면 투자에 오히려 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오늘 떨어졌어, 내일 뭐 어떻게 됐어, 뭐 이게 회복이 됐다, 떨어졌다. 그런 조급증, 불안함이요. 저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물론 공부와 지식을 확실하게 쌓으셨다는 가정 하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펑차오 재산이 뭐 40조, 50조라던데 꼭 그렇게 보실 것만은 아닌 게 어떤 꼭 1,000억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는 자기 그릇이 있습니다. 남 그릇이랑 비교만 안 하신다면 내 그릇도 깨끗하게 비우면 잘 쓰일 수가 있는 거라고 전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을 키우셔야죠. 이제 내 역할이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하셔서 뭐 직장에서도 잘 그 인정받으시고 뭐 사업에서도 성공을 하십시오. 투자도 성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뭐 진화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소위 이제 혹시 건축 설계하시는 분 계십니까? 설계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짓습니까? 화장실에 수전 하나, 샤워기 하나, 이거 다 설계 안 하십니까? 목표가 있어요. 큰 건물들, 이게 뭐 그냥 어쩌다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누군가가 지었다면 그 지은 목표대로 사는 게 저는 잘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살면 저는 굉장히 멋있는 나도 좋고요. 도움을 받는 남들도 굉장히 전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도구가 뭐냐? 그게 코인입니다. 코인 자체가 돈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잘 버셔서 뭐 본인뿐 아니라 뭐 가족과 주변에 좀 많이 이렇게 흘러 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